한 구청에요. 정말 힘겹게 발걸음을 해서 찾아온 어르신이 계셨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지난 10일 인천시 부평구청에 79살의 오정희 할머니가 자신의 큰딸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인천에 사시는 분은 아니었고 용인시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요. 멀리까지 오셨네요, 그러면. 먼 길을 하게 됐습니다. 되게 짧은 머리에 모자를 쓴 이 할머니는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것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아우, 내가 죽기 전에 꼭 갚아야 될 은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사진 속에 쌀포대를 이렇게 한아름 들고 돈도 있네요.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갖고 오셨습니다. 돈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돈은 얼마예요? 현금은 30만 원까지 가져오셨습니다. 어허, 30만 원과 쌀 지금 저게 몇 포대예요?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10kg짜리 이제 10포대가 되겠습니다. 10kg짜리 쌀 10포대, 현금 30만 원을 들고 왔는데 죽기 전에 이 은혜를 갚고 싶었다.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신 이 할머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박상배 변호사님. 시간은 3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큰딸이 중학생이던 그 시절에 이 오할머니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당시 아이고. 오할머니가 부평역 뒤쪽에 살고 계셨는데 안 그래도 생활도 어렵고 아이들이 어린데 남편은 쓰러지고 남편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앞이 너무나도 막막했네요, 진짜. 막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세상에. 근데 앞이 막막했는데 정말 그대로 방법 없이 주저앉고 말았을까요? 당시에 하재근 평론가님. 그때 이제 할머니가 자포자기 상태로 네.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웃이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청에 가서 아하. 한번 도움을 청해보면 어떻겠느냐. 아.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용기를 내가지고 구청에 가서 이 사정이 이제 이러저러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호소를 했는데 네. 구청 직원이 바로 도와주지 않고 내일 다시 오세요 하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아하. 그 다음 날 다시 오세요. 그런데 저 구청 직원분이요, 당시에 쌀쌀맞게 한 게 아니라, 그래요. 일단 내일 다시 와보세요.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일 다시 오라고 했던 것을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네. 일단은 구청에서 내일 다시 오라는 말은 저 할머니가 당시 30년 전에 나 지금 너무 급한데 내일 또 와야 되는 거,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예, 구청에서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는 찰나 이제 다음 날 찾아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구청에서 하나의 증명서를 발급을 해줬대요. 아하. 이 증명서를 들고 병원에 찾아가니까 이 할아버지의 입원이 가능했다는 어허.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건강하게 퇴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장윤미 변호사님, 저 증명서 한 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라도 되는 겁니까? 저게 뭡니까 대체? 네, 정말 절실한 사람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였습니다. 아하. 이게 보통은 발급되는데 한 달이나 걸리는데요. 이 할머니, 당시에 그 여성의 안타까운 사정을 접한 구청 직원분이 바로 다음날 하루 만에 이 증명서를 발급해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는 이 부분이 평생의 고마움으로 남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알아봤더니요, 저게 30년 전에는, 요즘은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 증명서라는 걸로 이제 통칭이 됐는데, 저때 당시에는 영세민 증명서였대요. 영세민 증명서. 말 그대로 형편 어려우신 분들임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하재근 평론가님, 네. 알고 봤더니 그 구청 직원은 정말 고마운 분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공무원들 분 중에 보면 이제 그 규정대로만 모든 걸 하는 분들이 있는데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이 규정에 다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사정일 때가 많잖아요. 이 할머니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는데 한 달 걸리는 과정을 저 공무원분이 하루 만에 그렇게 해결해 줬다고 하는 세상에. 것이니까 정말 고마운 것이고, 저 공무원분이 굉장히 어떤 국민의 어떤 사정을 잘 이렇게 알아봐주는 네. 그런 좋은 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저 할머니가 그때 그 고마움을 평생 간직을 하고 나중에 용인으로 이사를 가서도 내가 한 번은 이거를 보온을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네. 최근에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을 받으니까 이 돈으로 갚으면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로 쌀도 사고 현금도 가지고 그렇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럼 혹시 저 쌀 10포대가요, 그리고 30만 원, 김기혁 아나운서, 네. 혹시 이 오정희 할머님은 당시에 그 도움을 준 직원분이 혹시 아직도
계실 거란 기대감을 찾아갔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할머니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한 번이라도 더 건네고 싶었을 텐데 아쉽게도 현재는 해당 구청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아이고.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네. 당시 만약에 그 공무원께서 30세였다면은 지금 뭐 퇴직을 하거나 뭐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당사자를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할머님이 남기고 간 저 쌀 10kg짜리 10포대와 현금 3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청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쌀하고 돈이 있었는데요. 쌀을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부서에서 배부할 거고요. 현금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복지 사업에 쓸 수 있는 그 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을 해주신 따스함을 전해주신 오정희 할머님께 저희 뉴스파이터가 직접 연락을 취해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라고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께 그 목소리를 들리지 못해요. 그 이유도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만 남기고 가신 거라서 구청 쪽에서도 이분 자세한 거나 이런 거 모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연락처도 없고요. 네. 그래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냥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름만 남기시고 가신 거죠. 김기혁 아나운서 네. 그냥 머릿속으로 막 상상이 돼요. 구청 분들이 할머니 저희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연락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연락처 좀 주세요. 따님이 좀 주세요. 그러면 했더니 아니야. 나 그냥 오정희야. 이름 석자만 남기고 가셨대요. 예, 맞습니다. 알려지는 게 좀 싫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정말 다 순수하게 내가 받은 은혜를 딱 갚아주고만 싶다 이 세상에.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딱 갚아주고 원래 또 뭔가를 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꼭 내 사정이 넉넉하다고 남을 돕는 건 아닐까요? 물론 저 할머님이 30년이 지난 지금 정말로 부유해졌을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재난지원금 받은 돈으로 저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것보다 여유가 없고 어려운 분들이 남을 더 많이 돕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눈에는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할머니께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때 이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갚지겠을까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재난지원금을 가장 값지게 쓰는 방법은 과거에 내가 큰 도움을 받았으니까 네. 그곳에 가서 이 재난지원금으로 뭔가를 갖다 전달하고 그게 또 내가 그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듯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기를 진짜 간절히 할머니께서 바랬던 거고 아마 또 주소나 연락처를 안 남긴 것도 아마 그거를 다시 본인이 돌려받게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네. 완전히 차단하신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 오정희 할머님 아니면 그 따님은 방송 뉴스파이터 뭐 전국적으로 유명한 방송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방송 보시면요. 꼭 연락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정말로 저희가 오정희 할머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각박해져가는 사회에서요. 한 줄기 빛과 소금이 되어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